안녕하세요, 창기올림입니다. 오늘은 10억대 물건 중에 5억으로 입주까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주를 안 하신다면 2억 정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5억으로 그것도 10억대에 입주까지 가능한 물건이 있을까요? 요즘 전세가만 보더라도 주인 세대가 투룸이긴 하지만 그래도 3억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5억으로 입주까지 가능하다면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주차는 전면에 한 대, 측면에 한 대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 2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의 형태가 바닥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2층부터는 바닥 면적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따가 올라가다 보면 이 턱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보겠습니다. 낙성대역으로부터 약 700m, 도보로는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약간 골목처럼 보이지만 몇 발자국만 나가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큰 길이 나옵니다. 인근에는 인원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8.7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준공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매매 가격은 19억이고요. 월세는 260만원, 실투자금은 2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융자 승계가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에서는 LTV가 15억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상이 원칙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다 보니 다른 여러가지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소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몇 발자국 앞이 큰 길이라 이따가 내부 살펴보시고 나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호실이 층별로 3개씩 있는데 지하층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고 위층으로도 동일하게 3개가 있습니다. 지하와 1층은 아까 제가 주차장 쪽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하 1층이랑 1층은 2층과 3층보다는 면적이 다소 작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아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평수가 크거나 설계가 잘 나오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층별로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이제 401호가 주인 세대인데 투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작은 평수의 구조를 좋게 뺐습니다. 들어오면 정면으로는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작은 방과 주방이 있습니다. 40평이 안 되는 땅에 지어진 거실치고는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영상에는 다 담기지는 못하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거실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샤워부스도 있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이제 주방인데 사실 가구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가구나 싱크대는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 부분에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건물도 찾기 어려운데 내부 인테리어까지 내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셔야 가성비 있는 물건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501호가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502호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는 관악산이 있고
비록 경사가 조금 있지만 울퉁불퉁한 언덕도 아니고 포장도 잘 돼 있어서 너무 골목이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와도 바로 큰 길이 이어지는 위치라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큰 길이 나오면 왼쪽으로 비록 마을버스이긴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있고 뒤쪽으로는 관악산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요. 예전에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후에 1주택을 추가 매수한 경우 추가 매수한 주택을 처분하면 다시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주택을 팔고 바로 나머지 주택을 팔아도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인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매수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면서 함께 검토 중인 게 방금 언급해드렸던 대체 취득의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5월 10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세, 종부세가 6월 1일 등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장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5월 31일까지 완료가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기존 소유자들이 보유세를 부담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 5월까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장부터 팔려고 하지는 않겠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세금적으로는 많이 규제했던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갑니다. 특히나 땅을 갖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쪽 골목이 시장 쪽으로 가는 길인데 매번 시장 쪽으로만 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큰 길로 돌아봤습니다. 시장까지 가보면서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